총선 결과를 좀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주택 가지신 분들이 2배로 떴다, 올랐다, 땅값이. 그러면 한 80%는 뭐 회수한다든가. 가격이 떨어지는데 살 준비를 하는 게 무슨 소리냐. 부양책이 나올 수 있어요. 웬 말이냐. 지금 작년에 이렇게 올라있고 이제 몇 건 거래돼서 떨어지는데 어디서 지금 부양책이라는 말이 나오냐. 이제 실수요자들이 안테나를 올릴 때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반가워할까요? 그래도 확진자 수가 조금 덜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네, 이번에 아주 큰 이슈가 있었죠. 네. 이제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제 포스트 총선, 네. 총선 이후 이 상황, 그리고 부동산의 흐름, 그렇죠?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80석 거대 야당, 그렇죠?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습니다. 이제 개헌 이후에는 모든 게 가능하다. 사실 제가 지난 편에서 총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정책은 그냥 직진이다, 고다, 바꿀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이번에 여당이 졌어도, 대패를 했어도 그대로 직진이에요. 지금 정책은. 그때 오죽하면 제가 치킨 게임이다, 이런 말까지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정부 여당이 승리하다 보니까 이제 힘이 더 실리는 상황이죠, 정책에 대해서. 자, 그런데 노무현 정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진보는 항상 이렇게 왜 이렇게 상승 시점에 걸리죠? 그렇죠? 보수는 좀 하락 시장에 걸립니다. 이명박 정부 때 주택 공급 많이 했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들어서 어때요? 계속 하락해갖고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온갖 규제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래요. 부동산이 너무 하락해서 힘이 없어도 정부는 골치인 거예요. 사실은 부동산 정책이 있어서요, 그렇게 여야가 사실은 반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동산 상황에 맞춰서 펼 수 있는 정책이 어느 정도는 유형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야당이 너무 반대를 해서 지금 거꾸로 간 건데, 사실은 여야가 공통적인 부분이 꽤 있습니다. 뭐 가장 크게 두 가지 정도 볼 것 같은데, 지금 공급, 부동산 가격 오를 때 얘기예요. 자, 공급 확대 맞죠?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세부적으로 다르게 주장이 되는 겁니다. 자, 공급 확대를 어때요? 지금 야당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완화하고 도시 내부에 개발할 수 있게 용적률 막 올려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장기적인 수요 공급 측면에서,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게 맞아요. 여당이 왜 안 해요? 여당이 이걸 몰라서 안 하나요? 두려운 거죠. 이거 했다가 개발 호재로 뭐 분양가 또 상한가 신고가 찍으면서 또 다 올라요. 잘못하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게 두려우니까 공급은 해야겠고, 그래서 신도시로 나간 거예요. 많이들 잘 아시겠지만. 자, 그러면 여야 간에 항상 일치하는 거 있어요. 이거 거의 일치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임대주택.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서민주거가 안정이 되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서부 유럽에 비해서, 미국 말고요, 유럽 쪽에 비해서는 진짜 반의 반도 안 돼요. 임대주택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당, 야당 모두 다 많이 짓자 항상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원이 부족하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계속 뭐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가 너무 12.16 정책, 너무 강력한 정책을 내놨어요. 이미 거래가 마비된 상태에서 코로나가 다시 왔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졌는데 지금 이제 하락이에요. 호가 하락. 그렇죠? 근데 일부 거래. 일부 거래가 그냥 어바웃으로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예년에 한 10% 정도 거래되는 것 같아요. 거래가 되고는 있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되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하락이 좀 지속되는 상황이냐? 이렇게 저는 봐요. 저는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단기 상승은 단기 하락이 가능하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지금 거래된 것도 많지 않고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갑자기 떨어졌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없던 일로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잠깐 꿈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기 급락에 좀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고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하락은 하는데 크게 하락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버틴 게 아니고요, 뭐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냥 내놓지도 못하고 추이를 본 거죠. 자, 총선 결과를 좀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주택 가지신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총선 결과 보고 이제 어떻게 나오나 봤는데 이게 어때요? 예. 여당이 아주 그냥 완승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버티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까지 여론 출구 이런 대로 이제 매물이 조금씩 나올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이 거래되지 않아도 일부 거래돼도 그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매물이 조금 쌓여요. 이게 왜 작년에 상승하고 조금 다른 게 작년 상승작에서는요 매물이 거의 아예 없었다고 보면 돼요. 우리 많이 오른 서울에서 핵심적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없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가 그전 가격보다 더 높게 신고가로 출현하면 누군가가 추격해서 이걸 잡았어요.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적체 매물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적체 매물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기존에 거래된 가격보다 더 낮게 갱신해 가면서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내려갈 때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매물 적체도 시작됐다. 그래서 단기 뭐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합니다. 단기 얼마큼이냐, 뭐 3달 이 정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상승한 폭 정도는 그냥 이번에 그냥 반납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뭐 폭락을 원하는 건 아닌데요.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고 비정상적으로 그렇죠. 우리나라 작년에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국가 경제가. 근데 괜히 막 이렇게 올랐다가 그렇죠. 그래서 떨어져도 제가 보기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코로나 제일 거의 뭐 선도적으로 앞서서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본 게 아닌가 이 정도면 한번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또 집단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해봤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좀 잘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선행해서 한 준비할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유럽이 세계가 더 안 좋아지면 이게 계속 더 침체가 심해지는 거 아니냐는데 일단은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가 아까 표본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물론 뭐 모범적이긴 하지, 모범적인 표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한번 헤쳐나가고 중국도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잠잠해졌어요. 그러면 그 흐름은 전 세계가 또 따라갈 겁니다. 단지 시간 텀에 관한 문제이겠죠.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살 준비를 하는 게 무슨 소리냐. 하락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하락한 다음에 도대체 앞뒤가 안 맞지 않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공급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 가릴 것 없이 공급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다니까요. 자, 그럼 공급 정책 드라이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서울 일부 지역 이제 도시재생 지역에서 공급 쪽으로 선회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은 싹 밀어내지 말고 다 쫓겨나니까 사람들 좀 이렇게 도로도 확보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기반시설도 갖춰주고 이렇게 해서 문화와 전통을 좀 살려가자 이런 취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뭐 유지 보수 쪽으로 가고 싹 밀고 새로 짓는 건 별로 아예 없었죠. 없었는데 요것도 신규 공급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눈여겨 보시고요. 두 번째, 이 대규모 용적률 상승은요 이제 구조적으로 어려워요. 용적률이 뭐냐면 땅 대비 건물을 얼마큼 지을 수 있냐는데 이 기존의 체계가 있어요. 이걸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개발을 해서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건설회사도 나눠 갖고 국가도 나눠 갖고 개발업자도 나눠 갖고 뭐 여럿이 다 나눠 가져요. 나눠 가지는데 이 개발 수익이 커졌을 때 대부분의 개발 수익을 누가 다 가져가냐? 토지주가 다 가져가요. 결국 땅값만 오르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진보 정권에서 땅 소유자가 이런 불로소득을 얻는 거를 용납을 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 공개념하고 같이 물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상승해서 우리가 개발 계획을 내줘가지고 뭐 가격이 2배를 떴다, 올랐다 땅값이 그러면 한 80%는 뭐 회수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은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요. 토지 공개념도 알아도 돼요 우리가. 왜냐면 우리 진보 정권이고 이 정권 아마 이런 얘기 앞으로 할 거예요. 제 생각에. 자 보세요. 토지 공개념 개념이 이거 사실 노태우 정부 때 한 겁니다. 박정희 정부 때도 얘기가 있었고요. 이거 완전히 지금 야당 전신에서 한 얘기예요. 자,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택지 소유 상한제 있었고 이게 뭐야? 내 택지를 너무 5년 이상 가지지 말라. 이거 위헌이야. 이건 위헌이야. 아유 못 가지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위헌 판결 났고 그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제. 요거는 합헌입니다. 개발에 대한 이익은 뺏어 올 수 있다. 그거는 개발을 네가 개발했냐? 주지가 교통 여건이 좋아지고 세금으로 다 좋아진 건데 그걸 왜 토지주가 다 가져가냐? 이건 환수하는 게 맞다. 이건 합헌이에요. 다음 토지 초과 이득세. 가만히 앉아가지고 땅으로 돈 버는 거는 50%를 뺏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애매한데 이게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어요. 이게 불합치는 그냥 약간 뭐 위헌 비슷한데 바로 무효는 안 하고 법을 좀 바꿔라. 이렇게 지시 내린 게 불합치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때요? 불합치도 조금 헌법에 맞게 법을 바꾸면 합치 판결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지 소유 상한제 정도는 아니고 그런 건 이건 위헌이니까 자, 그 외에 개발로 인한 이득을 국가, 정부, 국가가 국민이잖아요. 대다수 국민이잖아요. 이거를 뺏어오는 건 맞다. 이런 취지예요. 이게 토지 공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공급 정책 드라이브를 이제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공급이 되면 아니면 공급된다는 신호만 와도 시장은 벌써 반응을 할 거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를 우리 국가가 아주 불편한 몸이죠. 근데 기존에는 입원해 있었다가 이제 몸 아픔을 이끌고 출근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프지만 이런 식으로 정상 궤도로 올라가다 보면 한 1년 힘들지만 지내다 보면 뭐 없어지든지 백신이 나오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어떤 아이러니가 있었냐? 부동산은 주택은 하락시키고 싶고 소득은 높여서 성장시키고 싶었던 거. 이 두 개가 아이러니한 거예요. 소득이 올라가면 부동산도 맞춰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였는데 이번에 뭐 어쨌든 간에 코로나나 이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크게 단기적으로 좀 하락할 거라고 봤잖아요. 이렇게 하락한 상태에서는 정책 폐해가 굉장히 상황이 좋아지는 거죠. 이제 앞뒤가 맞는 거죠. 기존에는 모순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심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제 생각입니다. 제1 목표는요, 이제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아니고 뭐예요? 경기 부양일 것 같아요. 뭐 코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이제 부양책이 나올 수 있어요. 웬 말이냐? 지금 작년에 이렇게 올라 있고 이제 몇 건 거래돼서 떨어지는데 어디서 지금 부양책이란 말이 나오냐? 그리고 진보 정권에서 무슨 부양책이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서 단기적으로만 좀 폭락을 해주면 이번에는 전체 성장 주도 정책, 그렇죠? 자금 풀고 이게 이제 앞뒤가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진보가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이런 격세 지감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상승은요, GDP 그래프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전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동산이 오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결국 저는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가 국가 경제가 계속 크게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수적으로 부동산도 같이 적당히 올라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건전한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부동산 무조건 떨어지고 서민주가 안정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너무 뭐랄까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실수요자들이 안테나를 올릴 때예요. 자, 빠르다 싶을 때가 기회인 것 같아요. 반 박자 한 박자 빠르게. 우리가 투자 타이밍 잡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사기는 쉽잖아요. 아무 때나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투자 타이밍. 그래서 이거를 좀 미리 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고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싶을 때 과감하게 사야지. 특히 실수요자들은 사실 사서 바로 팔 거 아니니까 괜찮거든요. 저점을 찍으려고 그러면 어느 순간 좋아져 있어요. 그럼 늦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예측한 게 맞다면 3개월, 6개월까지는 많이 좀 떨어져 줬으면 좋겠다. 기존에 오른 걸 좀 반납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요 이후에 조금 장기적으로도 좀 더 떨어질 수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거 각오하고 사면 그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선행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코로나가 바닥에 살짝 보인다. 그다음에 강력한 정부 여당 이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단 말이죠. 그럼 떨어졌을 때도 정부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정부의 목표는 이제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아니고요. 경기 부양이 정부의 핵심 목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 정리해 보면 자 3개월, 6개월 정의는 단기 하락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작년 상승분 다 뱉어냈으면 좋겠다.
그래도 세계 경기 너무 어려우니까 국가 경기가 어려우니까 한 6개월 정도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한 1년쯤 지나면 어느 정도 부동산이 내려와서 하락 안정세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정부의 최종 가장 핵심 목표는 이제 부동산이 아니고요. 부동산을 위한 표가 아니고 차기 대선까지 보고 큰 그림으로 갔을 때 경기 부양입니다. 자, 그럼 경기 부양에 올인을 할 것이고요. 그 와중에서 부동산도 살짝 올라주는 게 맞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기는 부양하고 부동산 아파트는 떨어뜨려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부동산이 떨어져만 준다면 단기적으로 좀 이번 정부에서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규제만 했던 진보 정권에서 드디어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한여름에 우리가 한겨울 한번 미리 걱정을 해본 거고요. 고민을 해본 거고, 준비를 해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타이밍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히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단기 하락만 끝나면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시소자들은 지금부터 안테나를 세워놓고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좀 있으면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네, 우리 연휴 기간에 우리 가족과 함께 참 잘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계속 주의해서 우리나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